네, 시장을 주도할 트렌드를 알아보는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표됐는데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알아보죠. 한국재무설계 김현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13년 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좀 재무 상담하시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가 뭘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그 재무 상담을 하면서 매년 세법이나 금융제도의 변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작년 말에 통과한 그 개정 세법과 관련해서 그 후속 조처로 이제 2월 초쯤에 그 시행령이 이제 발주됐는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크게 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반 금융 소비자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소득세법과 관련된 시행령이고요. 그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그 물가 연동국채나 즉시연금, 혹은 이제 연금저축이나 표준형 실비보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육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급식비라든지 방과 후 수업료가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되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그 방과 후 교재에 대한 것도 이제 새롭게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단 학교에서 이제 구입하는 경우에만 하나고요. 앞으로는 이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 그 자녀가 기본공제 그 대상자이실 경우에 한해서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연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이 됐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던 분여자 공제와는 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서민 그 주거층, 중산층들의 주거 부담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기존에 이제 월세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를 시킨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중복되는지 여부 잘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은 없을까요? 예, 많이들 관심 있으신 네. 부분인데 그 카드 사용 등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하려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2013년도부터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도 체크카드와 같이 30%로 확대가 되고요. 대신 신용카드는 15%로 축소가 됩니다. 단 이제 기존 전통 시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적용하던 거에 대한 혜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중교통비를 뭐 신용카드로 쓰실 때도 네. 역시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를 이제 100만 원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시고요. 대중교통비와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도 가능하시고 또 추가 한도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정보 잘 들어봤고요. 혹시 또 그 외에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는 더 없을까요? 요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물가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네. 하고 계셔서 그 물가 상승률을 해지를 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으로 물가 연동 국채라는 상품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원금 중과분으로 해석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과세가 있었는데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발행되는 분부터는 이제 그 부분도 과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예, 예. 뭐 오르지 않는 물품이 없을 정도인데 그렇죠, 예. 이 물가 연동 국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단 국채고요. 그래서 네. 안정적이죠. 이제 물가 연동 국채는 그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1.5%에서 2.7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매년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원금에다 증가를 시켜서 주는 이제 그런 상품입니다. 네. 따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올수록 수익률도 함께 올라가는 상품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 물가 상승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자로 쓰지 않고 원금이 증가한 걸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자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비과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원금 증가로 다시 이제 새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원금 증가가 아니라 이자로 해석해서 이자 소득세를 앞으로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걸로 2015년부터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와 함께 좀 비슷하게 이제 인기가 많았던 채권 상품 중에서는 브라질 국채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으신데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그 조세 협약에 의거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변동 없이 계속 비과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 부분이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포인트일까요? 예, 부정적인 포인트죠. 네. 이자 소득세라는 게 세금을 안 내던 걸 이제 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10년 이상이 된 이제 보험사 상품을 우리가 가입을 하면 보통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네. 계시잖아요. 이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일부 변화가 생깁니다. 목돈을 가지고 이제 납입을 하고 바로 연금을 받게 되는 즉시형 연금 상품이 과세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많이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 정리된 거는 최종 결론적으로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목돈으로 맡겼을 때 그 예.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연금을 타실 때 종신형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그때는 이제 과세 회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는 유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매월 납입하시는 상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제 큰 변화는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이제 비과세 저축형 상품 중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계약자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만 이제 비과세를 인정해 준 쪽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네. 좀 불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장 불리해지게 될까요? 크게 뭐 이제 중소기업의 네. 어떤 CEO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CEO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정관 변경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처음에는 법인 자금을 가지고 계약자로서 이렇게 막 받다가 나중에 퇴직 시점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약자를 변경해서 CEO의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될 거고요. 또 이제 비슷한 컨셉인데요. 자녀의 교육 자금 용도로 이제 이 같은 상품을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납입을 하고 이제 계약자를 다시 해지하지 않고 자녀한테 물려줘서 그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이제 안 좋아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CEO 분들과 또 자녀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네. 좀 불리해지겠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그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령이라는 부분이 이제 2월 초에서 예. 중순쯤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이 없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2013년 새롭게 바뀌는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풀이해봐야겠죠. 강태환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투자의 메가 트렌드로 2013년 세법 개정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다음 달에 출범하고 한국이 신흥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지일 겁니다. 복지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하고 세수를 근로소득으로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금융소득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보험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금융소득 과세가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비과세 상품 폐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법 개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보험사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삼성생명입니다. 보장성 보험과 연금보험, 퇴직연금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면 9만 원대로 오래 기간 정체해 오다 17일 10만 원대에 진입하고 28일이죠. 11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흐름은요. 0.47% 빠져 1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화생명입니다.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이고요. 대한생명에서 한화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면 작년 12월 26일 8,1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고요. 등락의 흐름 이어왔습니다. 현재 흐름은요. 7,550원 보합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화재입니다.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면 1월 3일 20만 9천 원으로 최저점을 찍었고요. 30일 22만 5,5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흐름은요. 1.58% 올라 2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화재입니다. 전년 대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면 1월 9일 42,750원으로 최저점을 찍었고요. 30일 48,9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흐름은요. 1.98% 빠져 4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 관련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토크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관련주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연금저축 수익률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이와 관련된 변화는 없습니까? 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다 언급하기에는 이제 분량이 좀 많지만요. 우선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금저축 제도 역시 이제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지금 현재는 그 시행령이 확정이 되니까 1월에 법은 통과가 이제 작년 말에 됐는데 네. 시행령이 그동안 확정이 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용 시점도 1월 1일부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신규로는 판매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변경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납입 한도에 대한 제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년에 총 1,2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네. 그거를 1,800만 원까지 더 늘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입하는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고요. 또 납입 기간이 최저 10년 이상은 납입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5년으로 단축이 돼서 좀 나이 들어서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이 이제 좀 늦게 준비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18세 이상이라는 가입 조건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어린 자녀들한테도 미리 준비를 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목적이신 분들에게는 그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네. 않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주 목적이신 분들께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올해부터 또 새롭게 가입할 상품도 나왔다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비과세 이제 재형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형 실손보험이라고 이제 기존의 실손보험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재형 저축이라는 게 1990년도까지는 근로자 1호 통장이라고 불리던 이제 상품입니다. 근로자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저축이다 해서 재형 저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995년에 폐지가 되었다가 18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된 거고요. 이제 최장 15년 동안 가져가실 수 있고 매년 1,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분이시나 혹은 매년 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만 가능하십니다. 기존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준형 실손보험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보통 보험 가입하고 싶어 하시면서 실비만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사망보험 같은 거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셔서 2월, 3월까지는 비교해서 아무거나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 개정안 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각 종목 속보입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2월 영업이익이 319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